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2일 목요일 시장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했듯이 오늘이 훨씬 재미있는 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장이 어제보다 혹은 그제보다 훨씬 재밌었고 기회도 좀 크게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오늘 뭐 식량주가 있었고, 그리고 뭐 ARM 관련주, 암 관련주, 그러니까 이재용이 인수한다는 그 회사 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수가 빠져줬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생각보다 먹을 게 수익이 있었어요. 먹을 구간이.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랬듯이 파월이 매파 발언을 하게 되면은 잠깐 빠졌다가 다시 금방 반등할 거라고 말을 했었죠. 실제로 지수도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데이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장이 훨씬 먹을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 식량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식량주들. 저는 이제 여기서 한일사료라는 종목을 매매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던 건 제가 여기서 사고 그냥 느낌상, 그러니까 뭐 GSE도 갭두고 빠져주면서 힘을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하고 있길래 팔았습니다. 이때 그냥 본전에 팔았어요. 본전에 팔자마자 엄청 갔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시장을 바라보는데 정말로 돈이 이때쯤이면 저는 반등을 하면서 돈이 슬슬 이제 식량주가 빠질 거라 봤지만 아직도 반등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때쯤에 식량주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가게 되고 제가 아직까지 홀딩 중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량주에서 꽤나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한일사료뿐만 아니라 대주산업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죠. 이때가 상한가 갈 때예요. 이때가 지금 10시 반이죠. 이 구간이 한일사료가 상한가를 가는 날이에요. 상한가를 가는 시간이에요. 10시 반. 그래서 이때도 대주산업을 이등주로 매매했어도 충분히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이쯤에 사가지고 뭐 이쯤에 팔았는데 많이 사지진 않았어요. 조금밖에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서만 이 구간만 해도 거의 10% 넘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기회였고, 뭐 이동주가 얘가 될 거라는 거는 차트를 볼 줄 아시는 분이면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주산업도 괜찮은 기회가 있었다. 제가 공부한 걸 보자면 저는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암 관련주 이재용이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님을 만나서 다음 달에 암 관련해 가지고 인수할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이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 로봇주도 저는 뭐 좋게 보기 때문에 빠지면, 애초에 저 전략은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제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로봇주도 빠졌을 때 같이 빠져주고 조금씩 모아가면은 괜찮게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빠졌다가 같이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식량 관련해서는 여기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조금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왜냐면은 애초에 파월이 매파 발언을 하면서 지수가 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은 마침 어제 뉴스 나왔던 거, 이렇게 해서 바이든도 이게 사실 어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식량 불안전에 4조 지원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플러스 요소가 되면서 가줄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지만 제가 배제를 했었던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원자재가 푸틴의 동원령을 했던 것 치고는 그렇게 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땡기지 않았고, 그래서 GSE도 마찬가지로 오늘 갭 뜬 거에 비하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갭이 떴다가 종가는 시초가보다 낮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래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안 했다가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밖에, 원자재 쪽, 특히 식량 쪽밖에 돈이 몰릴 구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각각 시시각각 매매 전략을 바꾸면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도 이렇게 공부한 영역 안에서만 매매를 했어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암 관련해가지고 가온칩스와 넥스트칩 이렇게 관심 종목이 있죠.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갭이 좀 많이 떠가지고 이거를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더라도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이것은 차트도 완전 바닥이죠. 그리고 신규 상장주,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의 특징은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이렇게 한번 부각받을 때 되게 강하게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차트가 바닥만 잡혀주면은 조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갭이 5% 뜨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케이스겠죠.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는 로봇주 같은 경우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친구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초반에 지수가 빠지면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시초가도 굉장히 개파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부담이 없었을 거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뭐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도 차트가 좋았어요. 그래서 빠지면 기회라고 보고 사면은 충분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었겠죠. 뭐 비중을 많이 실으면, 그러니까 수익이란 거는 사실 비중을 많이 실으면 많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 이번에 시장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값진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파월의 FOMC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벤트죠. 그리고 예상대로 0.75를 인상을 했었고, 그리고 예상대로 뭐 달라진 건 없었어요. 크게 뭐 전도표를 통해서 뭐 내년에 최고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올라가긴 했지만 어떻게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큰 반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뭐 그것 때문에 사실 장 초반에 좀 힘을 못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늘 말하지만 오히려 지수가 빠져줄 때가 더 기회가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은 오히려 수익을 보기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훨씬 재미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와 그제를 비교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고 보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슬슬 지수는 이제 바닥을 거의 잡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 뭐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서 어떤 뭐 거대한 변수가 생긴다든지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사실 푸틴이 뭐 핵을 위협하고 하는 것도 협상에 다가가기 위한 어떠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 압박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제 내피셜이고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수만 봤을 때는 여기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할 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악재가 될 수 있는 거는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이것만 좀 체크해 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사실 이런 장이 굉장히 오히려 훨씬 쉽고 난이도가 쉽고 그리고 뭐 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하게 된다면 돈 벌기는 훨씬 쉬운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내일을 다시 준비합시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